안녕하세요. 당근이시죠? 알겠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등등 온라인 중고장터에 전자기기 판매글을 올렸거나 혹은 올리실 예정이라면 일단 멈추셔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법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요? 자, 이 모든 사건은 이 익숙한 마크 하나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은 사용 과정에서 전파를 내뿜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출력이 너무 강하거나 하면 다른 기기의 통신이나 작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내에서 판매될 전자기기들을 미리 테스트해서 해당 기기에서 내뿜는 전파가 원래 있던 제품들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으며 역으로 해당 기기가 다른 제품들의 전파로부터 작동 방해를 받지 않게끔 설계됐다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인증 마크를 달아줍니다. 중요한 건 이 적합성 평가, 즉 전파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선 반드시 공인된, 즉 지정된 시험 기관에서 테스트를 거쳐야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공인 기관들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발급된 시험 성적서로는 전파 인증을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난리냐? 이쯤에서 이쪽 업계에서 빠지면 섭섭한 두 가지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국내에서 전자기기가 수입돼 전파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중국의 위조된 시험 성적서가 사용됐다는 거죠. 과기정통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과거로부터 협정을 맺은 해외 국가들에 한해 해당 국가의 일부 시험 기관에서 받은 성적서 역시 국내 전파 인증에 활용할 수 있게끔 허락했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미국과 적합성 평가 상호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BACL이라는 기관에서 받은 시험 성적서로도 우리나라의 전파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BACL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된 시험기관은 중국 동관 등에 위치한 BACL의 다른 시험소이며 임의로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BACL 시험소에서 시험한 것처럼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여 국내법상 우리가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 여기서 중국 이 시험 기관에서 내놓은 시험 성적서는 아무리 이렇게 이름이 똑같아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렇게 이름만 똑같을 뿐 엄연히 다른 국가의 시험 기관 성적서를 사용해 전파 인증을 통과한 행위를 사실상 위조 행위로 판단했죠. 진짜 문제는 관련 업체에서 이런 방식으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국내 상품들의 전파 인증을 받아온 기간이 무려 8년이라는 겁니다. 기간이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 이번에 적발된 건수도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회사도 그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1696건, 378개 업체, 여기엔 CCTV 세계 1위 업체 하이크비전과 화웨이, 샤오미의 한국 공식 총판업체와 스피커 및 이어폰으로 유명한 브리치와 디맥, 그리고 키보드 등 PC 주변 장치로 유명한 라프, 게이밍 장비 전문 업체 레이저와 함께 드론 업계 절대 강자 DJI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DJI가 좀 문제인 게 드론은 물론이고 오즈모의 로니를 비롯한 방송 장비까지 합쳐 145건 플러스 29건의 제품들이 이번 사건과 연관돼 있더라고요. 게다가 정부는 사안이 다른 것도 아니고 위조다 보니 제대로 칼을 빼든 상태입니다. 지난달 17일자로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전파 인증을 모조리 취소하고 같은 품목으로 1년간은 전파 인증을 받지 못하게끔 초강경 조치를 내놨죠. 여러분 책상에 잠자고 있을지도 모를 이어폰이나 마우스를 포함해 1696종류의 전자제품이 한순간에 미인증 제품이 됐고 그게 최소한 1년간은 유지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아니 심각한 건 알겠는데 그럼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직접 과기정통부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인증이 취소됨에 따라서 해당 제품의 제조나 수입 판매가 불가능하고요. 이런 문제에 따라서 중고거래도 전파법에 준속되는 행위가 됩니다. 전파법 제84조 5항 이 살벌한 법령에 따라 전파 인증이 안 된 혹은 취소된 제품은 국내에서 어떤 형태로도 판매할 수 없고 이 판매 행위에는 중요해요. 중고 제품 판매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에서 정가를 주고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했더라도 혹은 중고 장터에서 구매한 2차 구매품이더라도 혹은 그냥 누군가에게 선물 받거나 업체에 방문한 기념으로 받은 기념품이더라도 이번에 전파 인증이 취소된 1696개의 전자제품들은 당근마켓이든 중고나라든 번개장터든 그 어디에서든 절대로 판매해서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중고장터나 당근마켓을 보면 드론뿐 아니라 전파 인증이 취소된 제품들이 심심치 않게 거래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이고 누군가 신고를 한다면 얄짤없이 경찰서에 가만하는 사안입니다. 게다가 의외로 이런 걸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앞서 말한 DJI 드론도 중고 거래로 판매하려다 신고를 당해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썼다는 사례가 관련 카페에 등장한 바 있거든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이번 전파 인증 취소 항목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겠죠. 제품의 뒤쪽이나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아주 작게 KC 등록 번호가 있는데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현황에 해당 번호를 검색하면 됩니다. 보이시죠? 부적합사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음. 그리고 이걸 확인할 때 또 주의가 필요한 게 본체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액세서리가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DJI 미니2 드론의 경우 본체는 멀쩡하지만 이 컨트롤러인 RC231은 전파 인증이 취소됐죠. 이런 상황에서 본체 플러스 컨트롤러를 세트로 중고 판매가를 올렸다간 조종기 하나 때문에 온갖 문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야, 큰일 났다. 검색을 해보니까 내가 가진 제품 중 하나가 이번에 전파 인증이 취소된 그 제품이 맞더라.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이게 진짜 답답한데 현재로선 그냥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파 인증을 취소하며 수입사 혹은 제조사에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번에 인증 취소된 기기가 전파 관련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업체 측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한 뒤 이상이 있을 경우 소비자로부터 물건을 수거하라는 거죠. 현재로선 소비자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그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행히도 소비자가 전파 인증 취소 제품을 그저 사용만 하는 것은 괜찮다는 답변이 내려왔습니다만 사용을 하실 때 또 조심을 하셔야 하는 게 어떤 제품은 회사 정책에 따라 AS가 안 되거나 심각하게 수리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부턴 업체 바이 업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리퍼나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는 것이 원칙인 경우 전파 인증 취소 제품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될 수 없으니 해외 본사로 직접 물건을 보내 수리하거나 교환을 해야 한답니다. 이쯤에서 오늘 계속 언급하고 있는 DJI를 다시 한번 언급하려 하는데 이 업체의 경우 국내 유일의 오프라인 AS 수리센터인 플래그십 스토어를 6월 21일부로 닫아버렸습니다. 이후에 들어온 수리를 맡긴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홍콩으로 보내 제품을 수리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플래그십 스토어가 정부의 전파 인증 취소 이후 갑작스럽게 문을 닫은 건 아마 우연의 일치겠죠. 시험 성적서 위조 기자재에 대한 대규모 전파 인증 취소 사건.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제가 많이 황당했던 건 이번 사안으로 인해 자사의 제품이 전파 인증 취소 처리된 곳 중 어느 한 곳도 소비자 연락은 고사하고 자사의 홈페이지나 고객 안내 페이지에 관련된 내용과 AS 대책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는 중고장터에 글 한번 잘못 올렸다가 경찰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안인데 말이죠. 감히 예상컨대 아마 자기들이 경찰서에 간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나은 행태를 보여주지 않을까요? 끝. 네. 팔면 끝이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회사가 성장했고